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5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는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게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 역시도 전월비보다는 0.1% 상승했지만 예상치를 훌쩍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인플레 잡히네, 연준 긴축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며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0.1%가 어떠한 수치인지 이걸 좀만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원래 예상치가 0.2%였거든요. 거기다가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봤을 때 0.9%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2%대 인플레이션 그게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페드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전망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드워치,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오는 25일, 26일 개최되는 7월 FOMC에선 25bp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92.4%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후 9월, 11월, 12월 회의에선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모두 50% 이상 웃돌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유지만 꾸준하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은 끝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머리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만약이라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걸 확인하자면 현재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주보다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아직까지 경기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번에 샘프란 연 총재가 인플레 승리는 아직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열어놔야 된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는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CPI나 PPI나 PC 같은 가격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좋은 내용 나오고 있고 지금 흐름이 너무 좋게 가고 있지만 만약에 대비해선 대비를 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89달러로 플러스 1.50%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다른 거 어떤 거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경기가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쪽의 대장은 역시나 AI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은 관련주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모습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소부장까지 이건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폴더블 여기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가성비 승부수 중국이라고 하면서 폴더블 폰 최대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품을 한국 걸 상당히 많이 사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국에 있는 뭐 삼성 쪽에 납품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시장을 키워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품질로 치고 나갈 수 있다. 당연히 이 수주 물량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갤럭시 언팩까지 폴더블 한번 연결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하는데 탄소 포집 관련해가지고는 이야기가 많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해외를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늘려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하나씩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사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장비나 이런 플랜트들을 설치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으로 연결되는 기업들까지도 한번 쭉 연결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소 섬유 3년 내에 연간 8,000톤 증가하겠다라는 도래의 첨단 소재의 이러한 발언이 있는데 이게 보통 수소나 전기차에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거 효성 첨단 소재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그걸 중심으로 이쪽 밝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 폴란드 지금 윤 대통령이 해외에 이제 세일즈 외교 한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가고 있잖아요. 원전, 방산, 인프라까지 쭉쭉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에는 뭐 전선도 있을 거고 수소 쪽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부분이 포함이 될 테니까 이런 쪽들도 꼭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항공이랑 여행 이런 쪽이 뉴스로는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조금 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주잖아요. 델타만 하더라도 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2배 이상. 한국도 지금 뭐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순환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행 쪽이나 이런 거는 뉴스 보면서 이건 뉴스가 결국에 정답이니까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머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들리는 이런 모습과 연결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봤는데 오늘 괜찮은 내용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부의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좋은 흐름 나오다가 갑자기 초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에선 어떤 코멘트들이 있고,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다시 어떠한 부분이 핵심인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일단 하락이 나온 이유 이런 걸 한번 찾아봤는데 여전히 두산은 좋은 내용들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쪽, 이 유럽 쪽에 가면서 계속해서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며 에너지나 인프라 그리고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함께 우리 진출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핵심 사업이랑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래 밸류는 상당히 괜찮겠구나. 한데 왜 빠졌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살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현재까지 보여지는 건 없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횡보세가 많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 지금 NH 투자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악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관련 업계에 대해서 이 딥하게 알고 있는 이런 애널리스트들까지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정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 수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 위치에 대한 코멘트 한번 딥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에 대해서부터 얘기하면 주가 흐름은 과도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빠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며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 가서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은 이제 새로운 원전 사업 건설과 관련해서 이 두사는 두 건의 MOU가 체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온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 두사 다시 폴란드와 함께 이제 인력 교류 및 양성 공동 연구 협력 MOU 이런 걸 체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협력 관계가 딥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사업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폴란드의 미래 가치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계약의 시기는 당사가 예상한 올해 하반기, 원래 예고가 되어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바뀌는 것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첫 단추를 잘 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후에 체코, 터키, 영국, 네덜란드, UAE, 사우디 등지에서 각각 이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수주받는 거 어떻게든 막겠다 얘기해서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게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악의 악재까지도 이번 이 계약이 잘 체결된다면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원전 관련 내용이나 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는 뭐다?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매크로에 기반한 내용들 확인했으니까 일단 현재 위치에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기가 괜찮겠죠. 그리고 이 하락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물대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2만원 부근에 있는 매물대 이 근방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여기 매물 소화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든 것이 아닐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좀 이 매물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 고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물려있는 게 기관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고래 입장에서도 최대한 비싼 가격에 개인들 물량을 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싼 가격에 사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볼린저 상단 부근까지 갔다가 중앙인 21선을 이탈한 만큼 이 볼린저 하단 언저리 한 61선까지 빠질 가능성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2, 3%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 241선 이탈이 없다면 굳이 현재 위치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시면은 횡보 이렇게 하는 것도 반복될 거고 지금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위를 향해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요거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빠진 다음에 올라가면 역헤드앤 숄더 나옵니다. 역헤드앤 숄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 상황에서 다시금 21선을 돌파하면 뭐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 기대해보기 좋을 거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또 한 번 더 2만원에서 매물대 소화 그리고 이게 22,000원까지는 길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뭐다? 속도는 계속해서 느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일단은 현 이 박스권 안에서의 단타 이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위에 갔을 때 매물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를 제일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최근에 매수보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것도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 두산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여러 데이터를 보고 있는 매크로를 보고 있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다 보니까 하락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재가 꺾이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외국인에서 매도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2만 원 부근에 여기 매물대 너무 지겹긴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2만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물량 소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변동성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방향성은 꼭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봤으니까 차트를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61선 부근까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탈하더라도 241선 이탈 없다면 뭐다? 굳이 매도 이유 절대 없으니까 팔 필요 없으니 홀딩 하시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다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1선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를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니까 2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다? 여기까지 가면 또 2만 원부터 2만 2천 원까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소화 완벽하게 진행하기 전까지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박스권을 중심으로 노려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급과 차트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안에 있는 펀더멘탈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두산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주말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해결해 주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잡으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